간첩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간첩죄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적국은 북한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뭐 간첩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은 무슨 뭐 진짜 나라를 전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라든지 국가 기밀 이런 걸 빼내는 간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중국 중국 사람이 와서 이 우리 항모 띄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 띄워갖고 드론. 계속 사진 찍어서 막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잡혔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우수 공산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북한 공산당, 제가 중국 공산당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사람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법은 간첩 같은 경우는 적국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산업 스파이가 워낙 많고 사실은 중국은요, 이 중국이나 미국은 다 우리는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주의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삼성 반도체 다니다가 중국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1년 동안 뭐 저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여야가 모두 다 이 법안을 많이 냈어요. 네.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많이 내고 해서 그게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간첩죄를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주장을 해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라는 쪽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법안 소위에 딱 넘어갔는데 예. 갑자기 이 민주당 몇몇이 이거 안 되는데요. 딱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예요. 그 법안 소위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지금 상정을 안 된 거예요. 상정 자체를.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도요.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헛소리를 한 김병주조차도 이거 이렇게 하자고 찬성을 한 거예요. 박지원 있잖아요. 박지원조차도 여기에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면 법안 심사 1소위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법사위가 1소위가 법사위 고유 법안이고 2소위가 여타 상임위 법안인데 1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돌연 반대로 돌아섰는데 자 방금 전에 저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 하나 올렸습니다. 요 내용으로 감독님 한번 볼까요? 예, 1시간 전에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산업 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입니까?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겁니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 스파이, 안보 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하십시오. 근데 이 민변과 민노총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형님? 민변이 공식적으로 간첩죄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간첩들을 양산한다는 건데 그동안 보면 민변은 이 간첩 혐의가 잡힐 때마다 항상 민변이 제일 먼저 쫓아가서 간첩들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뭐 등등을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석권호 민노총 조직 정의국장 출신 결국은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랬죠. 자,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민노총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왜 반대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노총의 이 간첩 수사가요. 사실은 이 민노총 이 석권호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됐는데 그 밑에 이게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꽤 많은 게 있답니다. 그런데 간첩 수사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를 만났더니 그 지금 현재 잡힌 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실제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데 그 수사를 못하고 온 게 굉장히 한스럽다. 지금도 이들은 암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 능력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을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노총은 당연히 간첩죄 수사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군 부대에 근무했던 그 군무원이 2018년부터 중국과 일본의 군사 기밀을 팔아 넘겼습니다. 돈 받고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형이 확정됐는데 네. 이게 간첩죄로 의뢰 안 되다 보니까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만약에 여기다 간첩죄로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 적국이 아니니까 징역 4년이 나왔는데 간첩죄로 의율한다면 징역 7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냈던 석건호가 최근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내가 석기형보다 더 높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석기. 이석기가 때 징역 9년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15년 받으니까 내가 석기형보다 서열이 낮은데 왜 나한테 15년을 때렸지? 뭐 그래갖고 그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아서 이 간첩죄가 적용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중국 하나만 우회하면 됩니다. 맞아요. 제3국 하나만 우회하면 돼요. 중국에서 받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중국의 조선족들 중에서요. 북한이 가고 공작해갖고 동물에 이것 좀 해주면 뭐 이래가지고 뭐 하면은 네. 그럼 그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하면은 간첩죄가 적용돼야 안 되잖아요. 그냥 조선족은 중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족에게 사실은 이걸 넘겨버리면 뭐 북한하고 연결되니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그럼요. 넘겨버려서 그 다음에는 모르면 네. 이거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 지금 이게 결국은 민노총이나 민변이 사실상 민주당을 거의 뭐 저는 겁박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판에 이게 발목을 잡으니까 지금 돌연 이걸 더 토론하자라고 지금 시간을 지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바로 이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이 국익을 도대체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누구를 옹호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반대했습니까? 이거 법안 소위 통과한 거 이 상정하는 거 법사위에서 누가 반대했습니까?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누가 이 간첩죄를 확대하는 국익을 반대하는지 그 사람을 알아야 다음 선거 때 결국은 누굴 찍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엄청 압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사실 이 간첩법 개정 요번에 그냥 유야무야 되면요. 이거 민주당을 간첩 옹호당, 간첩 비호당으로 낙인 찍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예. 참 거기다가요. 지금 보니까 이 법안 개정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전부 다 집중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저거예요. 이 보니까 제3자 뇌물죄 또 이것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또 주철현 의원이 냈더라고요. 이게 왜 냈겠습니까? 제3자 뇌물 여러분 잘 아시죠? 성남 FC 사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딱 거기 있죠. 예. 그다음에 정당법 그 개정안 공소시효 6개월로 하는 거. 그 누구 혜택 봅니까? 그거 결국은 돈봉투 준 사람들 저 다 혜택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입법 활동이 예. 정말 급한 반도체 특별법은 또 통과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니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이렇게 지금 치열하고 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어렵다 이거 엄청난 목소리를 했는데 이 법은 또 통과 안 시켜요. 그래 놔놓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저런 법들은 계속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저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그 정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뭐 45%뭐 지지받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안 되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희 뭐 탓인 것 같습니다. 탓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정말 입법 폭주에 이어서 탄핵 뭐 이런 거를 남발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까지도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산업 스파이 대한민국이요 제일 활동하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온 천지에 널려 있대요 정보가. 왜 간첩죄로 처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보십시오. 이번에 중국에 잡힌 그 사람 보면요. 잡혀서 1년 동안 그 감금돼서 네. 접견도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어디 가족도 면회도 안 시키고 1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어요? 네.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하고 지금 이거 우리가 저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첩죄로 확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버젓이 항공모함 오는데 드론 띄워가 사진 찍고 국정원 가서 거기서 드론 띄워 사진 찍고
그런 짓거리들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 교포란 저 중국 그렇죠. 온 사람들이. 그렇죠. 음? 예. 이제 트럼프 시대예요. 예,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그 관세라는 게 바짝 또 눈에 띄니까 그 관세 이거 폭탄 맞으면 안 되겠다 트럼프로부터 네. 그것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수출 통제랍니다. 네. 수출 제재. 맞아요. 수출 제재인데 우리가 저기다가 뭐 그 미국에다 수출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를 한국제를 거기다 수출하는데 중국산 부품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딱 걸리면은 수입 금지. 때려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 기술 이런 것도요. 단순히 그 산업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다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첩법을 지금 북한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넓히는 것은 그런 그 무역 통상에도 직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도대체 국익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라를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정말 국회의원이 아주 좀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은 참 이게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 먹히진 않아요. 참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